비상값 해야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서 납세의무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서는 등록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맞죠? 2번은 이미 우리 취득사 할 때 나왔던 지문이었습니다. 채권자 대위등기 갑 소유 미등기 건물다요 채권자인 을이 채권 확보를 위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 갑 명의로 보존 등기할 경우 납세의무자 누굽니까? 그렇죠. 갑의 이름으로 보존 등기 되잖아. 비록 신청은 채권자인 을이 신청했지만 등기는 갑의 명의로 등기가 되기 때문에 언제나 납세의무자는 갑이다. 여러분 했습니다. 일체의 모든 채권자 대위 등기라면 납세의무자는 원래의 소유자 또는 채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3번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자체 맞죠? 물건 소재지 부동산 소재지냅니다. 4번 부동산 등기 시 과세 표준은 언제나 등기 신청자가 신고한 가액과 등기 당시 시가 표준액 중 큰 금액을 한다. 언제나 이래 말하면 안 됩니다. 왜? 국수공판법 등은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표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언제나 신고한 금액과 시가 표준액 중 큰 금액 이래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 5번 법원의 가압류 결정에 의한 가압류 등기를 시행하기 위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가 선행되는 경우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미납부에 대한 가산세 납세 의무자는 소유권 보존 등기자이다. 머리에 뭔가 그림 떠오릅니까? 요거 봐. 앞에 요 지문이 2번하고 연결된 거거든. 채권자가 알죠. 자, 갑이 자기 건물인데 보존 등기 안 하잖아. 근데 가압류 등을 하고 싶은데 보존 등기가 안 되니까 가압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저 순서가 일단 법원의 판결을 받아 내가 보존 등기를 신청해서 보존 등기 이루어지고 나면 그 다음 이제 가압류 등기 신청하고 그 일을 2번 해야 돼. 그럴 필요 없이 막바로 법원에다가 가압류 등기 신청 막 받아갑니다. 그럼 정당한 권리니까 법원은 가압류 받아줍니다. 그럼 법원에서 등기소를 향해서 가압류하라고 촉탁에 따른 가압류가 들어갑니다. 그럼 등기소는 법원의 촉탁을 받아 가압류하려고 하니까 뭐가 없어? 보존 등기가 안 돼 있잖아. 그럼 직권에 따른 보존 등기 합니다. 문제는 등록면허서는 등기 등록하기 전에 신고 납부해야 돼. 근데 세금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직권에 따라 보존 등기가 먼저 이루어진 거야. 그럼 가산세 들어갑니다. 그때 가산세도 원래의 소유자, 채무자가 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5번 이야기고 정답은 4번. 7번 다음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하는 사항을 공부에 등기 등록하는 외형상 행위에 과세하는 행위세이다. 맞죠? 등기 등록하는 행위 자체를 보고 부과하는 행위세. 취득세는 취득하는 행위를 보고 부과하는 행위세. 2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서는 등기 등록의 형식 요건만 갖추면 과세 요건에 충족되는 조세이다. 맞죠? 형식주의 과세, 실질 내용을 보는 게 아니고 등기 등록이라는 형식을 보고 부과하는 세금. 3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서 납세 의무자는 등기 등록을 하는 자이며 등기 등록하는 자란 언제나 과세 객체가 발생하도록 신청한 자를 말한다. 맞습니까? 언제나 등기를 신청하는 자, 이래 말하면 채권자 대위 등기도 있거든. 원래 채무자가 해야 할 걸 하지 않기 때문에 채권자가 대신 신청하는 경우도 있거든. 그러므로 언제나 신청하는 자, 이래 말하면 안 됩니다. 누가 신청하는가가 아니고 등기부, 등록대장상의 명의자라고 등재가 되는 자를 말하는 것이 언제나 신청자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4번 여러 번 나왔던 지문, 쟁송, 기타 사유로 무효 또는 취소가 되고 말소가 되더라도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했고 5번도 나왔던 지문, 도미구의 세금이고 잘못된 것은 3번이었고 8번 다음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 1번 집적세이며 보통세로서 사법기관과 행정기관에 대한 수수료이다 OX 틀렸습니다. 수수료이다 이래 말하면 안 됩니다. 수수료라는 것은 인적 용역에 대한 대가를 수수료 이래 말합니다. 사람을 이용하는 것은 대가성으로 주는 게 수수료입니다. 손 숫자를 쓰거든. 손이 고생하는 것은 대가입니다. 중개업자에게 주는 돈 뭐라고 하죠? 중개 수수료 이랍니다. 민원 수수료, 행정 수수료 이런 말은 모두 행정기관의 인적 용역을 이용한 대가로 내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세금은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내는 게 세금입니다.
우리가 등기하고자 하면 사법기관의 용역을 필요로 하고 등록하려면 행정기관의 용역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런 용역에 대한 대가 수수료로 내는 듯한 성격이 있다는 거지 수수료이다 이래 말하면 안 됩니다. 수수료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맞아. 2번 등록에 대한 등록면세 세율은 등기등록 종별에 따라 다양하다. 앞에서 나왔던 지문이었고 유통세이며 물세이다. 맞죠? 이전 과정에 부과되는 세금이며 지방세니까 물세가 될 거고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을 과표로 한다. 맞고 그리고 5번 당사자 간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서를 등기 의무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는 사적 계약일 뿐 법이 정하고 있는 납세 의무자는 아니다. 맞습니다. 우리 등록하는 자가 요 지문 있죠. 등록하는 자가 낸다. 이 지문이 강행 규정이 아니거든. 임의 규정입니다. 원래는 등록을 하는 자가 내어야 한다. 그런데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서는 다르게도 할 수 있다. 이게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하지만 임의 규정이라는 것은 자기들의 사적 계약에 따른 내용이지 원래 법이 정하고 있는 건 등록을 하는 자가 내도록 하는 게 법이 정하는 납세 의무자입니다. 바르자는 건 1번이었고 9번 등록에 대한 등록세 과세 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 이제 쭉 나오죠. 앞에 무슨 권 나오고 나면 그 다음에 설정하는지 이전하는지 변경하는지 말소하는지 여기에 따라서 변경 등기 말소 등기 나오면 건수를 가지고 한다고 매 한 건을 기준으로 곱하기 6,000원 이렇게 해야 될 거고 대신 설정 이전할 때 여기 과표 반드시 기억합니다. 설정하고 이전할 때 전세권 설정 뭘로 합니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했잖아. 이등기를 왜 하는지 보라고. 이등기 왜 하는가? 이등기를 하여 내가 뭘 보호받고자 하는지. 내가 이등기를 하여 내가 보호받고자 하는 게 뭔지를 보라고 했어. 전세권 설정 등기 왜 합니까? 그렇죠. 내 전세금액 떼이면 안 되잖아. 전세금액을 과표로 삼는 겁니다. 똑같이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경매신청, 공통점이 뭐라 했습니까? 공통점이 모두 채권 확보의 수단이잖아. 그렇죠. 타인에게 돈 빌려주고 저당권 설정해 두었다. 그리고 저당권 설정하지 않고 빌려줬는데 갚지 않더라 그럼 가압류 가처분하고 그도 갚지 않더라 그럼 저당권 가압류를 바탕으로 경매 신청 들어가잖아. 모두 채권 확보의 수단입니다. 그럼 이거 채권 금액을 내 돈 떼이지 않으려고 하는 거거든. 채권 금액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지역권 설정한다. 뭘 보호해 주려고? 그렇죠. 요역지의 사용 권리를 보호하려는 거죠. 그렇죠? 요역지 가액을 가지고 가는 것이. 거기에다가 임차권은 월 지급되는 임대 금액을 보호받으려고 월 임대차 금액, 월 임대차 금액 가지고 하는 거고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 위에 다른 사람의 토지 위에 건물을 짓거나 수목 등을 심어 사용 수거할 권리가 있잖아. 그렇죠? 그럼 나도 요 부동산에 대한 내 이용 권리를 보호받고자 하거든. 부동산 가액으로 합니다. 부동산 가액으로. 가등기는 왜 합니까? 가등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죠. 본등기를 위한 가등기거든. 소유권 확보를 위한 가등기입니다. 소유권 확보를 위한 가등기야. 순위보전의 효력을 가지려고. 그래서 다음에 본등기 들어갔을 때 내 소유가 될 요 부동산의 권리를 보호받고자 하거든. 그 부동산 가액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소유권, 지상권, 가등기, 부동산 가액 이런 것처럼 그리고 여기 곱하기 세율은 모두 똑같아. 1000분의 2. 0.2% 이렇게 했다고 그러죠. 그럼 1번 전세권 설정 등기 전세금액 오케이. 2번 저당권 설정 등기 담보물건의 가액 아니잖아. 저당권을 하는 이유는 내 빌려준 돈 떼이지 않으려고 하는 거거든. 그럼 당연히 채권 금액을 하는 겁니다. 지역권은 승역지 아니죠. 요역지의 사용 권리를 보호받고자 하는 것이. 임차권은 월 임대차 금액이고 지상권은 지료 아니잖아. 지료는 지상권 설정자의 권리지. 지상권을 설정해주는 자는 내 땅을 빌려주고 돈 받는 게 목적이거든. 근데 지상권자는 그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니까 그때는 부동산 가액으로 해야 되는 것이. 여기서 과표 꼭 합니다. 10번. 다음 중 건수를 과표로 하여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서를 과세하는 경우가 아닌 것. 건수로 하는 것 안에 오잖아.
건수를 가지고 한다. 한 건당 6,000원. 변경등기, 말수등기. 1번 말수등기, 2번 변경등기, 4번 변경등기. 근데 5번은 감유가처분 등기 오잖아. 감유가처분은 채권 금액을 과표로 하지 건수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3번 동일 채권에 대한 담보물을 추구하는 경우 갑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갑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을 하고, 자, 담보로 제공하고 빌렸던 채무 이익이 있어. 그럼 이제 요건 주택에 대한 저당권 설정합니다. 저당권 설정 등기. 저당권 설정할 때 과세 표준은 채권 금액이죠. 채권 금액 2억. 자, 채권 금액 2억. 요 금액에 곱하기 세율 1000분의 2. 2억의 천분이 얼마죠? 2억 곱하기 1000분의 2. 그렇지. 저거보다 이게 더 어려워. 2억의 1000분의 2가 얼마인지 이게 더 어렵다. 그렇죠? 산수가 40만 원입니다. 40만 원. 40만 원. 누가 내야 됩니까? 누가 내야 돼? 저당권이라는 권리를 가진 은행이 내야 됩니다. 이렇게 냈어. 그럼 다음에 대출기간 만기가 돼가지고 은행에서 이러고 오기를 돈 갚으랍니다. 돈 없는데 하니까 그건 네 사정이고 갚으랍니다. 뭐 대출기간 연장 신청하면 안 된답니다. 왜? 당신이 빌려갈 당시만 해도 당신 집이 2억 이상의 담보 여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빌려주는데 지금은 KTV고 뭐고 뭐 케이블인지 뭔지 몰라도 주택의 담보 대출 여력이 안 된답니다. 돈을 갚든지 아니면 추가로 담보를 넣든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같은 채권, 요 동일 채권을 위하여 추가 담보 들어갑니다. 추가 담보. 자기 토지를 가지고 추가 담보 들어가요. 추가 담보 들어가도 저당권 설정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저당권이니까 채권 금액이 곱하기 1000분의 2. 이렇게 계산합니까? 저당권의 과세 표준 뭘로 한다고? 저당권 과세 표준 뭘로 합니까? 채권 금액을 합니다. 채권 금액을 과표로 해요. 근데 채권 금액 2억이라는 세금을 이미 다 납부했잖아. 이 금액이라는 세금 다 납부해서. 근데 채권 금액 정액 없이 같은 채권을 위하여 추가 담보 들어가는데 또 이렇게 계산하면 채권 금액 4억 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이 법은 동일한 채권을 위하여 추가로 담보 들어갈 때는 이미 요 금액이라는 세금은 다 납부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건수에 따라서 계산하자. 그게 이제 3번 지문입니다. 동일 채권에 대한 담보물을 추구하는 경우 이렇게 말하는 것이. 11번 다음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표가 다른 하나는 진짜 쉬운 거다 이거. 저당권, 가압류가처분, 경매신청 이 네 가지는 모두 채권 확보에 수단 채권 금액이고 가등기는 부동산 가액을 과표로 삼지. 그래서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나온다고 헷갈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목적이 틀리거든. 목적이. 등기는 목적이 틀려요. 가등기는 소유권을 목적으로 삼는 거고 가처분, 가압류는 채권 금액을 목적으로 삼는 거거든.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과표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12번 지방세법상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부동산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은 등기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맞죠? 2번 신고가액이 시가빈액에 미달하는 경우 원칙으로 시가빈액을 과표로 한다. 맞죠? 3번 공매에 따른 내용은 시가표준액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다. 그렇죠? 어차피 뭐 2번, 3번은 취득세 할 때 다 봤던 내용이니까 여기는 이제 4번, 5번 주의합니다. 4번, 5번 채권 금액, 요놈 채권 금액을 과표로 삼는 경우로서 채권 금액이 일정하게 있다. 그럼 채권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합니다. 근데 일정한 채권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요 지문은 굉장히 아닌데 종종은 나옵니다. 이거 보시고 제가 이렇게 했죠. 일정한 채권 금액이 있다는 말과 일정한 채권 금액이 없다는 말 어떤 차이라고 했죠? 요거 있잖아. 저당권이냐 건저당권이냐 이 차이라고. 저당권과 건저당권의 차이라고. 저당권은 뭡니까? 저당권은 현재 발생된 채권 채무입니다. 현재 발생된 채권 채무야. 정확하게 이 금액 빌리고 이거 빌려준 겁니다. 현재 발생된 채권 채무이기 때문에 일정한 채권 금액이 있다. 정확히 이 금액이다. 그래 곱하기 세율 이렇게. 그렇게 했다가 돈을 갚잖아. 갚으면 저당권은 반드시 말소합니다. 말소하는 거야. 근데 건저당권은 현재 발생된 채권 채무입니까?
아니잖아요. 장래 발생할 수 있는 걸 기재해뒀다가 미래 가서 중개를 짓는 거지. 이때는 채권 최고액을 적어요. 채권 최고액. 그럼 채권 최고액 1억 2천이다? 그럼 1억 빌렸습니까? 아니야. 채권 최고액 1억 2천 놓고 5천만 원 빌릴 수도 있어. 그 최고액 건저당부 설정해 놓으면 다음에 돈 갚아도 말소 안 합니다. 갚았다는 사실만 기재하지 말소는 안 해. 왜? 다음에 또 빌릴 수도 있거든. 그래서 이런 경우처럼 요거는 일정한 채권 금액이 있다. 이거는 일정한 채권 금액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는 채권의 목적이 되는 것 또는 처분의 제한 목적이 되는 금액, 이게 바로 채권 최고액을 의미하는 뜻입니다. 이를 과표로 한다. 시험에서 일정한 채권 금액이 있을 때는 이게 지문은 안 돼. 언제나 없을 때는 요거 종종 나오는 지문이고, 5번도 아무리 국수공판법, 공인중개사법 등에 따라 명백히 실질가격이 입증되더라도 등기 등록할 당시에 가액이 변경됐다면 뭘로 합니까? 변경된 가액으로 하지. 그렇죠. 언제나 등록에서는 변경된 등록 당시 가액을 하니까. 그럼 그때 변경된 가액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게 바로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가액이 변경됐다면 변경된 가액으로 하는데, 그 변경된 가액이란 등기 등록하는 그날 현재의 법인장부 등에 따라 입증되는 금액을 의미한다. 이런 뜻입니다. 바라자는 것은 3번이었고, 13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표 설명으로 잘못된 것. 부동산 등록에 대한 등록세 과세비는 등기 당시의 가액 오케이. 등기 당시 가액이 시가 표준액에 미달하면 시가 표준액 오케이. 법인의 경우 법인장부상 입증되는 금액 오케이. 4번 주택건설 법인이 건축한 건축물을 소유권 보존 등기하는 경우 시가 표준액 법인인데, 그렇죠. 국수공판법 법인에 관한 내용은 실질 금액을 과표로 삼아야지. 전세권 설정 등기 시 과세비는 전세 금액. 정답은 4번. 14번 틀린 거. 1번, 2번 워낙 빠른 거니까 2번 변경 말소 등기하는 경우 종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맞죠? 변경 등기, 말소 등기는 건수를 가지고 하는 종량세를 쓰지 종가세가 아니라고. 3번은 방금 했던 지문. 4번은 취득할 때 봤듯이 토지와 건물을 일괄 취득했기 때문에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후금되지 않으면 시가 표준액 비율로 나누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고. 5번 법인이 신축한 건물을 보존 등기하는 경우 등록 당시에 자산 재평가의 사유로 가액이 증가한 것이 법인장부로 입증되더라도 재평가 전의 가액을 과표로 하고 아니라고 있잖아요. 아무리 국수공판법 등에 따라 증명돼도 감가상각, 자산 재평가 등의 사유로 등록하는 당시 가액이 변경됐다면 언제나 등록 당시의 가액, 변경된 가액을 가지고 하지 재평가 전의 가액을 과표로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자산 재평가가 뭡니까? 자산 재평가 말 그대로 자산 재평가하는 겁니다. 이리 봐. A 법인이 처음에 이 건축물을 신축했든 매매를 했든 매매로 사면서 법인이 취득한 거니까 실질 금액을 그대로 적습니다. 이 건물을 20억에 사서 건물과 토지를 법인장부상에 우리 이 건물 20억이다 딱 돼 있어. 근데 한 8년 지나니까 위치가 되게 좋아지면서 이 건물과 토지가 현재는 60억이 돼서 이때 법인은 뭐하니까 자산 재평가입니다. 자산 재평가에서 현재 우리 소유하는 이 부동산 가액은 60억짜리라고 재평가를 해요. 왜 이렇게 합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만약 A 법인이 온리 오직 딱 조가 하나밖에 없다 치고 부동산이, 근데 현재 부채가 10억이 있어. 그럼 전체 자본이 20억인데 부채가 10억짜리다. 이 회사의 평가와 전체 자산이 60억인데 부채가 10억이 있다. 어느 회사가 튼튼합니까? 이 회사가 훨씬 튼튼하잖죠. 그럼 이거 기업 법인의 가치가 증가되는 거야. 그것 때문에 자산 재평가 등을 하는 겁니다. 자산 재평가. 옛날에 자산 재평가세 이런 것도 있었는데 지금 이제 그 세금은 없지만 자산 재평가 등 하는 이유는 그런 겁니다. 그럼 취득할 때 이 금액이었다. 근데 자산 재평가 등으로 증가됐다면 등기 등록하면은 재평가 등으로 인하여 증가하는 금액을 과표로 삼지 재평가 전의 가액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15번 토지의 지목이 변경되어 가액이 증가한 경우 취득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는 어떡하냐고. 1번 취득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모두 과세한다. 맞습니까? 맞다고 그렇죠. 취득세는 앞에 있듯이 2% 중과 기준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고 그 등기는 변경 등기로 건당 6,000원 이렇게 과세합니다. 나머지는 뭐 없어. 2번은 뭐 취득세는 과세인데 등록면허세는 아니다. 3번 취득세는 되는데 등록은 면제다. 모두 비과세, 모두 면제 이런 거 없습니다. 좀 더 확실히 내려면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여 가액이 증가한 경우 올바른 가면 취득세는 증가한 가액을 바탕으로 2%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지만 등록면허세는 변경 등기로 한 건당 6,000원을 과세한다. 이제 이런 식들의 내용입니다. 16번 등록면허세 과표가 설명으로 잘못된 것. 소유권 보존 등기에 대한 과세 표준은 등기 등록 당시의 부동산 가액으로 하며 부동산 가액이란 원칙적으로 신고 가액을 말한다. 맞습니다. 2번 신고가 없다면 시가 표준액. 3번 저당권의 등기는 채권 금액으로 하는데 이것도 또 없다면 채권의 목적이 된 것 등 맞고 4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6,000원 미만일 때 부과하지 않는다. 아니죠. 등록면허세는 취득세의 면세점과 달리 받지 않겠다. 이런 제도 없다고 했습니다. 최저 얼마는 받아야 되겠다. 최저 세액 제도를 쓰는 거지. 그러므로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이 6,000원에 미달할 때는 6,000원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고 말하는 거지 과세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5번 뭐 국가 지자체로부터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등기 등록 당시 가액이 달라졌다면 확률이 달라진 가액 등록 당시 가액으로 해야 되는 거고 4번이 정답. 17번 다음 중 1000분의 2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닌 것. 그렇죠. 말수 등기는 건수로 해야지. 변경 등기, 말수 등기는 건당 6,000원 건수로 하는 거지. 뭐 1000분의 2 이런 거 아니라고 했죠. 나머지는 다 1000분의 2. 변경 등기, 말수 등기 빼고는 소유권이 아닌 건 모두 1000분의 2 이래가지고. 18번 부동산 등기에 대한 세율을 설명한 것으로서 틀린 것은 토지의 지목 변경 등기 건당 6,000원 맞죠? 변경 등기잖아. 지상권 말수 등기 건당 6,000원 맞죠? 말수 등기잖아. 항상 앞에 권리만 보지 말고 이 권리에 무슨 등기인가를 봐야 됩니다. 3번 소유권 보존 등기 1000분의 8, 저당권 설정 1000분의 2, 전세권 1000분의 6. 5번 틀렸어. 봐. 소유권 빼고는 세율은 모두 1000분의 2밖에 없다고. 그럼 소유권. 소유권은 소유권 등기할 때는 과세 표준은 부동산 가액으로 하고 이 부동산 가액에다가 곱하기 세율 그다음 보잖아. 상상8 그렇죠. 상상8 무825 무상승계 취득은 무825 1000분의 8 1000분의 15 유언투 유상승계 취득은 1% 2% 그리고 보팔로 보존등기 1000분의 8 보팔로 이래가 있잖아. 요 가운데 등록 면세를 물으면 취득세를 물으면 뭐라 해서 취득세 물으면 여기다 플러스 2% 하면 됩니다. 여기 취득세잖아. 취득세 나오면 상속받았다. 농진대하면 2.3 농지하는 거 2.8 비영리가 증여받았다 2.8 일반에 받으면 3.5 농지 3% 농지하는 거 4% 원취득 2.8 이러면 돼. 대신 등록 면허세 물으면 상상8 무팔로 유언투 보팔로 한 다음 무조건 그 중에 큰 놈 찾으라고. 무조건 큰 놈 찾으면 이게 등록 면허세 소유권 등기 세율입니다. 혹시나 등록 면허세 농지를 상속받고 하는데 농지구나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유는 저번에 말씀드렸어. 믿기진 않겠지만 무슨 등기라고 지금? 소유권 등기가 취득세입니까? 등록면허세입니까? 취득세잖아. 아니 취득세와 등록세 가운데 소유권 등기가 통합됐다니까. 이게 취득세로 넘어가거든.
취득 넘어갔는데 왜 여전히 있냐고? 그런 거 있잖아. 2011년 통합됐는데 취득은 2011년 이전에 취득해서 앞에 있잖아. 상속을 받았다. 상속 받았는데 등기 안 해서 앞에 등기 안 했습니다. 그래서 등기 안 해도 등기 등록 관계없이 취득세는 내야지 취득세는 냈다. 근데 등기 안 했으니까 등록세는 안 냈어. 이 상태에서 쭉 와서 지금 여기가 2011년이니까 그 이전에 취득했는데 지금 와서 등기하려고 하니까 선생님 취득세 내라고 하니까 뭔 취득세 냈는데 하니까 선생님이 낸 취득세는 통합되기 전의 내용이니까 현재는 통합되어서 등기 등록에 대한 내용이 취득세 들어갔습니다. 그럼 선생님 앞에 납부한 세금을 뺀 나머지는 지금이라도 내셔야 됩니다. 문제는 취득은 거절해 놓고 지금 와서 등기하면 혜택 줄까 불이익 줄까? 네? 한 7, 8년 전에 사가지고 등기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와서 등기하면 혜택 줘야 됩니까? 불이익 줘야 됩니까? 불이익 줘야지. 그래서 당신은 불이익을 받아라. 상속받으면 원래는 농지는 0.3, 농지는 0.8이지만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농지든 말든 무조건 0.8, 비영리든 말든 무조건 1.5, 농지든 말든 무조건 2% 이런 식으로 지금 불이익 준다는 뜻입니다. 원래 당신이 그때 했다면 농지구나 0.3, 농지구나 1% 이럴 건데 당신은 원래 해야 할 등기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와서 하니까 불이익을 주겠다. 이런 뜻으로 나오는 거면 무조건 큰 놈만 찾으면 돼. 여러 가지잖아. 상상팔, 무팔이로 유언투 포팔로 영사면 다음에 취득세 물으면 플러스 2%만 플러스 시키고 등록세 물으면 무조건 큰 놈만 찾으면 된다고. 19번 다음 자료에 의하여 임차권 설정 등기 시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와 세액은 누가 세금 냅니까? 그렇죠. 임차인이 내야지. 왜? 임차권 설정하면 임차인은 임차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하게 되잖아. 그렇죠? 임대인은 사용 수익에 대한 제약을 받기 시작하지. 임차인이 사용 수익하잖아. 그럼 자 임차인 냅니다. 그럼 이제 임차권 설정 등기 과세 표준 뭘로 합니까? 월 지급되는 임대세금입니다. 월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계약 보증금 얼마냐? 이런 거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리고 뭐 계약 기간 몇 년 상관없어. 100만 원. 100만 원 곱하기 1000분의 2. 아, 이거 또 어려운 문제 나왔다. 100만 원 곱하기 1000분의 2. 얼마? 2,000원. 2,000원. 다행히 2,000원이 없어요. 안 보여. 2,000원 왜 없을까? 그래서 앞에 던 거 등록면허서는 산출세액이 6,000원에 미달할 때는 그 세액을 6,000원으로 하여 징수한다. 그래서 6,000원 이래 가는 거야. 아, 2,000원 적어놓을 걸. 그것도 2,000원 찾는 사람이 있을 건데. 그걸 마지막으로 이제 항상 최저 세액이 6,000원이기 때문에 이런 뜻입니다. 20번 국산이다. 패면 된다. 갑은 본인 소유 대지에 거주용 단독주택을 2010년 2월 신축하고 취득세를 납부했지만 등기하지 않고 있다가 2017년 2월에 보존 등기했다. 신축주택에 대한 갑의 취득 당시 신고가액이 8,000이고 등록 당시 가액이 1억일 경우 등록면서는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합니까? 등록하는 그 당시 가액으로 해야 되지. 그래서 여기에 1억 거기에 곱하기 보존 등기한다니까 보팔로 1000분의 8 그래서 80만 원 내는 겁니다. 3번 21번 부동산 등기와 관련된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서의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 1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서는 표준 세율에 100분의 60의 범위 안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당연히 있을 수가 없고 100분의 50일 거고. 2번 소유권 보존 등기 시 등록에 대한 등록세율은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8 맞죠? 3번 지역권 말소 등기의 등록에 대한 등록세율은 요역지 가액의 1000분의 2 맞죠? 틀렸잖아. 지역권 말소하고 있잖아. 말소. 그렇죠? 버스는 지나갔습니다. 지금 막차 떠났어. 여기 이제 지역권 말소 제가 얼마나 많이 했어. 항상 권리만 보지 말고 이 권리에 무슨 등기하는가 반드시 확인하라고. 변경 말소하면은 건수에 따라 해야 되니까. 4번 경매 가압류 가처분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2 맞죠? 아니잖아. 봐. 과표 맞는가 보라니까. 경매 등은 채권 금액으로 하는 거지 부동산 가액이 아니잖아.
4번 가등기는 채권금의 친분의 이의 아니죠. 지상권, 가등기, 소유권은 부동산 가액을 과표로 삼는 거지. 그래서 4번과 5번은 세율은 천문의가 맞는데 과세 표준이 뒤바뀌어 있습니다. 전형적인 문제 형태입니다. 이거 전형적으로 앞에 말소 등기를 적어놓고는 얘처럼 1회 끌고 2번 지문 1회 끌고 가거나 아니면 맞는 것처럼 과표를 고친 다음에 세율을 만든 것처럼 하거나 이런 식으로 내는 게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요 비슷하게 문제를 출제했는데 이의제기 들어왔어. 왜? 응? 사기쳤답니다. 출제하는 사람 보고. 왜 하니까 이 양반아 등록이란 등록묘세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 세율은 맞잖아 하면서 3번은 세율 자체도 이미 틀렸지만 4번 세율은 맞잖아 이거야. 실제로 요 문제는 아닌데 이건 제가 한 거지만 실제 그렇게 나온 문제 있어요. 다음 등록세 세율에 관한 설명을 해가지고 문제 전부 과표가 다 틀리지 세율은 맞아서 과표가 틀리지 세율은 맞지 않냐고. 근데 문제는 다른 건 확실히 과표도 틀렸고 세율도 틀렸거든. 명확하게 틀린 게인데 왜 그것만 보고 찾습니까? 자꾸 말하는 게 자기들은 세율 문제 제기하는 사람은 세율은 맞지 않는가? 그래 말하지만 이 내용을 낼 때는 앞에 과표도 반드시 같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꼬투리 안 잡히려고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과 세율에 관한 내용으로 같이 물어. 요즘은 꼬투리 안 잡히려고. 하지만 이렇게 내도 이해하셔야 됩니다. 언제나 문제를 볼 때는 무슨 등기인가 먼저 확인을 한다. 그 다음 그 등기에 따라 과표가 맞는가 확인을 하고 마지막으로 세율을 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22번 대도시 내 법인 등기 이건 등록면허서는 그냥 삼배중과세 이것만 묻지 내용 세부적으로 안 묻습니다. 취득세와 거의 같아 실제로는. 틀린 걸 찾으라니까 3번 비영리 법인은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틀렸죠? 항상 영리든 비영리든 다 중과합니다. 23번 사치성에 대한 설정 등기는 표준 세율에 8% 세율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런 거 없습니다. 사치성은 취득세만 중과되는 거지. 제가 앞에 적었잖아. 취득세, 사치성 재산, 대도시, 과밀억지 나올 때 취득세는 세 가지가 다 중과하지만 등록면허서는 오직 대도시 내 법인 등기, 그게 등록면허고 재산세는 오직 과밀억지고 공장신정설, 그것만 중과하는 겁니다. 사치성은 다른 지방세는 중과 안 합니다. 오직 취득세만 중과되는 거지. 1번 틀렸어. 나머지 2번 요거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대도시는 법인 등기 3배 중과세. 요걸 알아야 돼. 내용을 세부적으로 묻지 않을 겁니다. 대도시 내용을 세부적으로 묻는 건 취득세지. 등록면허서는 그냥 3배 중과세 한다는 사실. 이것만 알면 될 겁니다. 아마. 24번도 마찬가지야. 중과 대상 아닌 것 하니까 2번 산업단지 안에서는 중과하지 않잖아. 그렇죠? 산업단지 중과세 제외. 크게 신경 쓰지 맙시다. 취득세 할 때는 그대로니까. 25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설명으로 잘못된 것. 1번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함에 있어서 그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는 취득 지분의 가액을 부동산 가액으로 한다. 맞습니다. 취득세와 똑같아. 공유물일 때는 각각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가액을 과표로 삼아 곱하기 세율. 2번 광역시 지역에 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하는 경우 표준세 3배 그런 거 없다 했죠. 언제나 사치성을 빼고는 중과세는 수도권 지역에 한해서 하는 거지 수도권이 아닌 지역은 중과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3번 종가세, 종량세 함께 모두 존재한다. 4번 아무리 실제로 권리를 설정, 변경해도 등기되지 아니한다면 과세하지 않고 오케이. 5번 대도시에 법인을 설립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등록면허세 대상이 아니고 취득세 대상이다. 맞습니다. 법인 설립 등을 하여 법인 등기는 등록면허세를 내고 이에 따른 부동산에 관한 내용은 취득세에서 내는 거지. 26번 지상권의 권리를 무상승계에 취득하여 설정 등기하는 경우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무상취득하면 과세잖아. 무상취득에도 과세해야지. 왜 안 합니까? 그렇죠? 지상권이니까 부동산가에게 곱하기 무상취득이니까 1000분의 15 이렇게 해서 과세합니다. 2번 국가의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등기 비과세 맞죠? 국가 등에 따른 비과세, 국가 지자체 기부 체납한다, 귀속한다는 걸 조건으로 전제로 취득하는 건 과세하지 않는다고. 3번 대한민국 정부의 등기 등록에 대하여 과세는 외국 정부의 등기 등록은 과세한다 맞죠? 4번 앞에 나왔던 지문, 채권자 대유 등기, 원래의 소유자 가백에 있고 5번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대한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맞죠? 비과세거든. 묘지라면 원래 취득세만 과세한다고. 그래서 취득세 할 때 2% 이렇게 써놨죠. 바라지 않은 것은 1번이었고 27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지. 자, 원칙적으로 항상 뭘 따라가야 됩니까? 물건 따라갑니다. 원칙은 물건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또 4번 광업권자 이래가면 안 됩니다. 광고 소재지 이래가야 되는 것이. 근데 28번 보니까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 설명으로 틀린 것. 부동산 등기, 부동산 소재지, 상호 등기, 영업소 소재지, 상표 등록, 상표권자 주소지, 4번 어권 등록, 의장 소재지, 출판권 등록, 출판권자 주소지. 틀린 것은 3번 틀렸습니다. 이렇게 우리 등록면허세 납세할 때 원래는 물건 소재지 이래가는데 특정한 장소라는 게 없잖아. 저작권, 출판권, 특허권, 실용신앙권, 디자인권처럼 지적 권리는 특정한 장소에서만 행사하는 게 아니잖아. 어디서 다 행사할 수 있잖아. 이런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지적 권리는 그것은 어쩔 사람 따라갑니다. 그런데 3번 상표, 서비스표 얘도 산업재산권입니다. 하지만 얘들은 자기가 판매하는 상품이 있을 때만 상표권이 나오기 때문에 그 물건을 판매하는 주된 사무소 이래 갑니다. 주된 사무소. 근데 디자인권, 특허권, 저작권 이거는 권리만 해놓고 물건 안 팔아 상관없습니다. 근데 상표권은 판매하는 상품이 있을 때만 상표권이 나오게 됩니다. 아이씨 헷갈리네. 그러면 뭐 저작권, 출판권, 디자인권 헷갈릴 이유 전혀 없습니다. 얘들은 표를 냅니다. 상표, 서비스표 딱 내거든. 표를 내고 있는 요놈 빼고 나머지 지적 권리가 사람 따라갑니다. 그래서 여기는 3번 틀렸었어. 뒷장 문제 봐요. 29번 보니까 납세지를 설명할 때 바라지 않은 거 1번 상표, 서비스표 얘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이래 갑니다. 상표권자, 서비스권자 가는 게 아니고 이런 부동산 이게 주된 사무소 따라갑니다. 영업의 허가 등록, 영업소 쇠지지. 거기다 실용신앙권, 디자인권 그 사람의 주소지. 근데 4번 같은 채권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기 때문에 그 재산 면적에 비례하는 세액을 각각의 지자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5번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설정하는 둘 이상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이를 하나의 등록으로 보아 처음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고. 자, 그럼 우리가 부동산을 지을 때 토지가 있습니다. 토지 있으면 우리 토지가 반드시 뭐 행정구역을 지키면서 있습니까? 아니 한 필지에 토지가 있는데 요만큼은 울산에 있고 요만큼은 경주에 가로 걸쳐 있고 뭐 이럴 수도 있잖아. 그렇죠? 여기다가 건물을 짓는 거야. 이제 건물을 신축해 봅시다. 신축해서 보존 등기한다고. 물론 이제 신축하여 보존 등기 취득세 내용이지만 이해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원래 취득세는 요 건물 면적에 비례해서 내면 돼요. 취득세는 따로따로 지자체만 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등기는 있죠. 등기가 하나면 납세지는 한 군데밖에 안 나와. 의장이 있어. 의장이 있는데 요만큼은 경상북도로 요만큼 울산에 걸쳐서 어업군이 있는 거야. 이 어업군 등록합니다. 우리 법원이 합니다. 등기 또는 등록이 하나일 때는 납세지도 한 군데가 나와야 된다고. 등록에 대한 세금 낼 때는.
그럼 어디를 납세지 삼아야 됩니까? 그때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이 소재하고 있는 곳에 지자체 내랍니다. 그럼 이 건물 등기소 어디입니까? 이 건물 등기소 어디입니까? 왜 울산인데? 아, 면적이 넓어보? 자, 경주. 어디입니까? 등기소가 어디입니까? 등기 관할도 분명하지 않잖아, 그렇죠? 그래서 또 다시 그때 이제 그럼 등기법을 끌고 와야지. 등기 관할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상급부분이 지정하는 것을 관할 등기소로 한다. 그렇게 그 등기소가 있는 곳에 지자체에다가 세금을 내는 겁니다. 그리고 또 등록관청이 있는 곳에 도에다가 세금을 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항상 시험에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기 때문에 어느 지자체에 내야 될지 모르겠다.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다. 납세지가 불분명하다. 잘 모르겠다. 니는 아나 물으면 언제나 문제는 등기 등록하는 그 관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자체를 납세지로 삼습니다. 4번 틀렸어. 같은 등록에 관계지자는 아무리 둘 이상의 지자체에서도 한 군데 내야 됩니다. 어디 낸다고? 등록관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 소재지 이래가 됩니다. 5번은 갑이 금융기관으로부터 10억의 대출을 받습니다. 대출 10억 좀 빌리면 은행에서 대접해 줍니까? 해줍니다. 10억 정도 빌리면 VIP입니다. 제가 7년 전쯤에 한 6억 8천을 빌렸었거든. 6억 8천, 7억 정도를 빌렸는데 그때부터 있죠. 명절 되면 은행에서 날로 과일도 갖다 주기도 하고 그릇에다 갖다 주기도 하고 은행 다 보면 지점장 나오기도 하고 하더라고. 집에서 커피 한잔하고 커피 한 돈에 일을 다 처리해 가져오기도 하고 그러더라고. 야, 그 정도만 빌려도 매달마다 그때 당시 이자 치면 그때마다 매달 몇백만 원씩 내가 이자를 했기 때문에 은행은 예금 많은 사람이 대장 아닙니다. 많이 빌려가는 사람이 더 VIP야 실제로. 왜? 이율이 세잖아. 이율이 세기 때문에 돈 넣는 사람은 자기가 이자 줘야 되잖아. 돈 빌려서 이자 들어오거든. 자기 수익이 생기는 거잖아. 그래서 어쨌든 그렇던데 그리고 이제 다 갚고 난 뒤에 그 다음부터는 달력도 못 받고 있다는 사실. 어쨌든 10억의 대출을 받아요. 10억 받는데 자 울산에 있는 32평 아파트를 요거 딱 담보로 제공합니다. 이거 담보로 넣으면 10억 빌려줍니까? 혹시 이런 은행 아시면 소개 좀 해줘. 아니 울산에 선주 아파트 넣었다고 10억 빌려 이런 거 없잖아. 이 양반이 강남에 있는 자기 토지도 함께 넣었어. 자 이때 우리 이 부분은 이런 말합니다. 아무리 이런 내용이 달라도 동일한 채권 같은 채권을 담보할 목적이라면 아무리 많은 저당자가도 이를 하나의 등기로 봅니다. 이를 하나의 등기, 하나의 등록으로 봅니다. 좋아하는 과서 나왔다. 하나의 등기, 하나의 등록으로 보완. 자, 하나의 등기입니다. 자, 등기가 하나면 납세지 몇 군데 나온다고? 등기가 하나면 납세지도 한 군데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어디 낼까 하니까 제일 처음 등기 등록하는 관청 소지지에 내랍니다. 만약 요 울산에 있는 32평 아파트를 먼저 저당권 설정을 하면 이 10억에 대한 등록무세는 모두 울산에서 냅니다. 서울에 있는 걸 먼저 내면 울산은 10원도 못 받고 서울서 다 받아갑니다. 그럼 울산에 만약 했다. 울산에 그 먼저 한다? 그럼 저당권 설정할 때 채권 금액 얼마 적어요? 채권 얼마? 10억? 이건 아닙니다. 아니, 채권 금액은 그 부동산이 담보할 수 있는 요령만큼만 적습니다. 예를 들어 요거 2억. 그리고 나머지 내용 8억. 이래 들어가는 거야. 단 세금을 낼 때는 처음 등기 등록하는 곳에 내라는 거지. 금액을 처음 등기한 놈에다가 10억 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런 거 제로 곱하기 세로 해봐야 돈 안 나오잖아. 금액 자체는 제일 처음 내고, 그 다음 말소할 때는
두 건 말수이기 때문에 두 건이니까 16,000원 내야 되는 거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5번 지문 새로 봐. 하나의 같은 채권이 존재, 같은 채권을 담보할 목적이라면 아무리 많은 저당이 들어가더라도 이를 하나의 등기, 하나의 등록으로 보아 처음 등록하는 것을 납세지로 삼는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30번 다음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 1번 부동산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 납부하는데 납세지는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지 말 안 되죠. 부동산 소재지로 해야 되는 거지. 2번 부동산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 기간은 당해 권리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이런 거 없잖아. 등록면허세는 원칙적으로 며칠 안에 한다 이런 거 없습니다.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한다 이렇게 말하지. 이것도 제가 취득세하고 하면서 비교를 참 많이 했어요. 이렇게 취득세는 원칙이 취득일부터 60일 안에 신고 납부한다 이렇게 했고, 예외적으로 당신이 취득한 걸 등기 등록하고자 한다면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하고, 특례적으로 중과 대상 아니었던 게 중과상 되거나 비과세 감면받은 게 추징되거나 하면 그때는 사유 발생부터 30일 이내 신고 납부하고 이게 취득세거든. 근데 등록면허세는 예의가 없다고. 예의가 없습니다. 등록면허세는 원칙이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한다. 예외적으로 요 두 가지는 30일 안에 신고 납부한다. 이게 등록면허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험에서 의외로 요놈 끌고 오는 경우가 많아. 요놈 취득세, 등록세 모두 취득 또는 등기 등록 후 60일 안에 이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이래 끌려가면 안 됩니다. 등록면허는 원칙은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중과 대상 아니었던 게 중과되거나 비과세 감면 받았던 게 추징하면 그때는 30일 안에 신고 납부 이렇게 신고 납부 하는데 신고 안 했답니다. 신고하려면 뭘 적용해? 신고불성실 가산세. 그런데 세금 납부했답니다. 납부하면 한다? 신고는 안 했는데 세금을 납부했다. 이때 우리 법은 신고하고 납부하는 걸로 본다. 신고하고 납부하는 걸로 봅니다. 뭐 신고를 하고 납부하는 걸로 한다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렇죠. 신고불성실 가산세 이런 거 적용하지 않습니다. 요 놈은 등록면허세가 지니고 있는 특성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시험 지문에 상당히 자주 언급합니다. 그리고 요 놈은 또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징수할 때 가장 큰 차이이기 때문에 취득세 문제를 하면서 등록 대비해서 가끔 비교하는 문제에 언급되는 부분이고, 2번도 틀렸고 3번 등록면허세 과세 물건을 비과세 받은 후 해당 물건이 추징하는 대상이 된 경우 사유 발생부터 30일 안에 신고 납부. 요거 맞죠? 요거 맞아 이제. 4번 등록면허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산출세액을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부하였을 때는 이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걸로 본다. 이까지는 좋은데 이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런 거 없습니다. 신고하고 납부하는 걸로 보겠다 해놓고 신고하고 납부했다면 신고불성실가산세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해야지. 그렇죠? 신고하고 납부했는데 왜 가산세 적용합니까? 신고가산세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야 됩니다. 5번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당해 부동산 소지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신고 납부한 웬 등기소? 등기소는 사법기관입니다. 사법기관이잖아. 지방법원인데 세금은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받는 거고 국세는 세무서가 받는 거지 등기소는 세금 받는 기관 아닙니다. 등기소에 신고 납부하고 이런 건 없어. 이게 당해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 또는 시군의 금고 이래 가는 거지. 그래서 올바른 것은 3번. 31번 부족하게 신고했다 가산세 10%지 과소 신고 가산세 10%. 32번 등록면허세 뒤에 부가세 취득세 빼고는 다 앞에가 지방세면 뒤에 지방세 지방교육세 나와야지. 그렇죠. 그리고 감면받으면 농특세 세율은 다 20%. 부가세 세율 10% 쓰는 건 취득세 뒤에 농특세밖에 없으니까 세율이야 무조건 20% 나올 거고 대신
앞에가 지방세다, 등록면허세, 재산세 나오면 뒤에도 지방세로 지방교육세, 앞에가 종합부동산세, 국세다, 뒤에도 국세, 농어촌특별세 이렇게 나오잖아요. 정답은 당연히 뭐 4번 될 거고 33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 국세징수법에 의해 체납 처분된 압류등기 비과세입니까? 비과세 맞습니다.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 처분된 거잖아. 그 말은 세금 내지 않아서 체납된 처분, 그 체납된 세금을 받아내려고 압류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는 겁니까? 국가지자체가 세금 내지 않은 사람부터 세금 받아내려고 하는 것은 그 등기는 국가지자체 등이 자기의 내용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 국가 등이 자기의 권리를 위해서 하는 거거든. 이런 과세 안 합니다. 이게 흔히 말하는 국가 등이 자기를 위하여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행정구역의 변경, 회사의 정리에 따른 법원의 촉탁에 따른 등기, 대한민국 정부의 등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 정부는 모두 과세해야지 비과세 아니지. 공무원의 착오로 인한 등록으로 표시 변경, 회복 등기, 경정 등기 크게 신경 쓰지 맙시다. 1번 정도만 보고 34번 정도요. 1번 국가 등이 자기를 위해 산다. 요 지문이 등록면허세 비과세 나올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지문입니다. 국가 등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고 있다는 거. 그게 대표적으로 말을 바꾸면 위에 33번 문제 1번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부터 체납된 세금을 받기 위하여 압류등하고 하는 건 국가 지자체 등이 자기의 권리를 위해서 하는 등기이거든. 이게 대표적으로 국가 등이 자기를 위해서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4번에 5번 법원의 가압류 결정에 의한 가압류 등기의 촉탁에 따라 그 전제로 선행되는 소유권 보존 등기 당연히 과세합니다. 누구에게? 원래의 채무자에게, 원래 소유자에게 당연히 과세하는 겁니다. 근데 아마 등록 면허세 비과세를 가지고 문제를 출제할 때는 거의 뭐 백발백중 국가 등이 자기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 그 말과 그 의미 그렇게 낼 겁니다. 한 문제를 일일이 뭐 추구딱지나도 없고 35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등록하는 경우 등록하는 자가 납세무자 맞죠? 2번 비영리 법인은 수도권 등에 따른 과밀억제 권역 내에서 법인을 설립해도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그런 거 없다 했죠. 비영리도 중과한다고. 3번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산출액을 등록의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이게 바로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란 말의 해설입니다. 이게 지방세법 운용 세칙에서 말하기를 여기서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라 하면 등기소의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를 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등기 등록 신청서 제출하려면 뭐 해야 돼? 세금 냈다는 영수증서가 첨부돼야만 등기 등록 신청을 받아준다는 뜻이라죠. 4번 앞에 했던 거 50% 보면서 가감할 수 있다. 5번 국가 등이 자기를 위하여 등기 등록 부과하지 않는다. 오케이. 바르지 않은 것은 2번이었고 36번도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 과세하지 않는다. 맞죠? 2번 사실상 취득가액을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으로 하는 경우 등록 당시 자산 재평가 사유로 가액이 달라진 때는 달라진 경우는 자산 재평가정의 가액을 과표로 있을 수가 없다 했죠. 재평가 후의 가액을 하는 것이. 3번 같은 채권을 위한 저당권의 목적물이 종류가 달라 둘 이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하게 되는 경우에 등기 등록 관서가 이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받을 때는 채권 금액 전액에서 이미 납부한 등록세의 산출 기준이 된 금액을 뺀 잔액을 채권 금액으로 보고 등록세를 부과한다. 맞습니까? 맞아요? 요거잖아. 같은 채권, 요겁니다. 같은 채권인데
등기 등록 관세가 다를 때는 먼저 요놈부터 먼저 하면 요 금액, 예를 들면 2억이라면 요놈을 하고, 그럼 뒤에 거는 요 2억을 뺀 나머지 잔액을 과표로 하여 세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방금 이야기 그겁니다. 처음 등기 등록 3번 낸다고 여기다 곱하기 10억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요 금액, 그럼 뒤에 거는 요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과표로 삼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새로 보세요. 같은 채권을 위한 건데 저당물의 목적물이 종류가 달라서 둘 이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하게 되는 경우 등기 등록 관세가 이행하는 등기 등록을 신청을 받을 때는 일단 먼저 하는 빼 채권 금액 전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과표로 삼아 채권 금액을 과표로 한다. 맞는 지문입니다. 4번 부동산 등기단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이나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등록관청 소재지. 맞습니다. 항상 말하지만 납세지가 등록면허세 문제 나올 때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다, 어딘지 헷갈린다, 잘 모르겠다 등등 나오면 그냥 등록관청 소재지 이다 말하면 됩니다. 5번 지방세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의 등기를 했다. 자, 지방세를 체납해서 압류했습니다. 압류 등기는 비과세거든. 국가 지자체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거든. 근데 압류 등기를 한 재산에 대하여 압류 해지 등기할 때도 등록면허세 비과세. 맞는 지문입니다. 근데 이거 왜 내는가 모르겠어요. 이것도 이제 지방세 운용세칙에서 법에 있는 게 아니거든. 제가 지방세법 운용세칙이라는 게 뭐라고? 지방세법 운용세칙이라는 게 행정안전부가 지방세를 해석할 때 반드시 이렇게 해석하라고 지방세법 해석의 지침입니다. 이거 정부기관의 내용의 해석 지침을 왜 우리한테 물어보는가 모르겠어. 근데 반드시 이렇게 해석하고 요거 말고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지 말라고 낸 거거든. 실무상에서 사실 이래 적용돼요. 왜? 반드시 이렇게 해석하라고 돼 있거든. 해석 지침이야.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지 말고 반드시 이렇게 해석하라고 돼 있는데 실무상에 할지 몰라도 이까지 다 물어보는 좀 실례인데, 근데 압류했다가 압류 등기 비과세입니다. 그리고 돈 갚아서 압류했던 그 물건을 압류 해지할 때도 비과세를 적용해 줍니다. 그래서 바르지 않은 것이 몇 번이었더라? 2번이었고 37번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가 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부한 경우 신고 불성실 가산세 징수한다. 틀렸죠? 신고하지 않아도 세금을 납부하였다면 신고하고 납부하는 걸로 보아 신고 불성실 가산세 징수하지 않는다고 해야 되지. 2번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는 재산권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등록하는 자이다. 맞죠? 3번 건조당 설정 등기한다. 설정 등기할 때는 권자가 낸다고 했죠? 건조당 권자 맞지? 4번 설정했던 건조당권을 말소한다면 건조당권 설정자 또는 말소 대상의 원래 부동산 소유자 맞죠? 5번 부동산 등기단 등록면허세 납세지 부동산 소재지 맞죠? 바르지 않은 것은 1번. 비과세 이후부터는 이제 등록면허세 쭉 이제 전체를 엮어서 나온 문제들입니다. 앞에는 다음 등록세 과표가 맞냐, 등록세율이 맞냐, 납세 의무자가 맞냐, 단계란 거고 지금 이제 복합적, 종합적으로 나오는 문제들이거든. 실제로 36번, 37번 문제 다 이게 다 기출 문제입니다. 그것도 최근 문제야.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최근 문제인데 답은 이제 쉽게 보이잖아 실제로. 앞에 36번, 2번 같은 경우도 전형적인 문제거든. 아무리 국소공판법 등이라 해도 가액이 달라졌다면 달라진 가액으로 해야 되는 거 알고 있는지 자주 나오는 내용이거든. 37번도 봐. 신고하지 않고 납부했다. 이것도 등록 면허세만 사용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시험에 종종 나오는 부분입니다. 38번도 지방세법상 등록 면허세가 난 설명으로 올바른 것. 1번 부동산 등기 부동산 소유자 주소지 맞습니까? 왜 사람 따라갑니까? 부동산 소재지 나와야 되지.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지 사람 따라가면 안 되잖아.
2번 등록하려는 자는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등록 산출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했다.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았어. 그런데 등록하기 전까지 세액을 납부했답니다. 신고 납부한 걸로 보지만은 무신고가 아산세는 부과되고 아니잖아. 신고하지 않아도 납부했다면 신고하고 납부하는 걸로 보는 거지. 3번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세율은 부동산가에게 1000분의 15 그런 게 있어. 상상 8 1000분의 8이지. 저 1000분의 15는 무상취득일 때 무파리로 할 때 무상취득이지. 상속은 1000분의 8 해야 됩니다. 4번 부동산을 등기하려는 자는 과세 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등기하기 전까지 납세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맞죠? 5번 대도시에 있는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른 등기 법인 등기 몇 배 중과세? 3배 중과세. 그래서 세율을 100분의 200으로 한다 이래야지. 100분의 300에 100분의 300으로 해야지. 3배 중과세니까 100분의 200으로 한다. 틀렸죠. 100분의 300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작년 문제인 거잖아. 이게 작년이니까 저작년 문제입니다. 이것도 보니까 1번 전형적인 문제야. 납세지 나오는데 사람 따라갔다. 2번 등록세 자주 나오는 문제. 신고 안 해도 납부했다면 신고보일성에 가서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 그 다음 3번 상속받았을 때 부동산 세율 몇 프로인지 알고 있냐고. 5번 대도시 내 법인 등기 중과세 항상 3배 중과세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 이런 식 내용입니다. 정답은 4번이고 39번 다음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 비영리 법인이 증여로 취득한 농지는 부동산가에게 1000분의 8 웬 1000분의 8 증여 무상취득 무파리론데 무조건 큰 놈 찾으라고. 비영리라고 또 1000분의 8 따라가면 안 됩니다. 등록면허세 소유권 세율은 무조건 큰 놈 찾아가면 돼. 그럼 비영리든 말든 증여받으면 1000분의 15 해야지. 2번 1번 틀렸네. 2번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변경된 가액을 과표할 경우 등기 등록 당시 법인장부상 입증되는 금액 맞죠? 3번 건주당 등기 말소한다면 뭐 이래. 건주당 설정자 맞죠? 건주당 설정할 때는 건주당 권장을 하지만 설정했던 등기를 말소하면 건주당 설정자가 되는 거고. 4번 같은 등록에 관계되지 않은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어서 등록면세를 지자체별로 부과할 수 없다면 등록관청 소재지. 6천원 미만이면 6천을 거세액으로 하고 맞죠? 1번 틀렸습니다. 40번부터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뭐 5문제는 다 해도 상관없는데 이 물로 끝다리 달아놓습니다. 왠지 압니까? 그래야 다음 주 5문제 하면서 또 지금 요 뒤부터는 취득세 등록세 같은 문제입니다. 다음 취득세와 등록세 비교 설명하는 거다. 요거 5개 정도로 더 보고 지나가야 다음에 취득세 등록세가 머리 한번 떠오르거든. 다 해버리고 다음에 재산세부터 하면 앞에 취득세 까맣게 잊어버리고 등록 재산세만 시작하거든. 내가 알기로는 아마 학원 나가는 곳, 출입구 쪽에 뭔가 기계장치랑 전자장치를 다루는 것 같아. 나가는 순간 잊어버리게 뭔가 장치를 해놓은 게 아니겠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간에 40분부터 내용 보겠습니다. 근데 다음 주는 세법이 수업 없죠. 그 다음 주는 휴가라 수도 없고 저도 걱정됩니다. 2주 뒤에 갔다 오면 아니 뭐 세법이야 몰라도 돼. 2주 뒤에 딱 지금 3주 차 왔을 때 내가 누군지 모를까 싶어서 걱정되긴 합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